오늘 할 건 뒤에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등식의 활용이고요. 또 하나는 속도와 가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어제 방정식에 활용했거든요. 방정식에다가 활용한 건 뭐였냐면 그래프 그려놓고 그 그려진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의 개수 살펴보자 그거였다고. 그지? 말했지만 방정식에다 활용을 하겠다는 건 방정식을 푸는 거랑은 별로 상관없고요. 풀 수 있으면 굳이 도함수를 끌어들일 필요 없다고. 방정식을 풀 수 없으니까, 즉 해를 찾을 수 없으니까, 즉 정확한 교점의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몇 번 만나는지라도 한번 살펴보자 라는 의미로 방정식에다가 그래프를 활용해 보겠다는 거고요. 부등식에다 활용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부등식을 보통 증명할 때 쓴다 그러는데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0보다 커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다는 거야. 주어진 구간에서. 우리 보통은 이 구간을 그냥 이렇게 제가 쓸게요. 보통은 닫힌 구간으로 많이 쓰니까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보여주고 싶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을 찾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더라 라는 뜻이에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그 외에 나머진 다 0보다 클 거 아니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0 이하임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얘는 뭐 하면 되겠어요? 0보다 작다는 걸 보이란 이야기니까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찾으면 되지, 최대값. 그래서 이 최대값이 0 이하임을 보여주면 나머지 애들은 걔보다 다 작을 거니까 자연스럽게 0 이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지금 0만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좀 얘를 활용을 해보자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역시나 뭐 닫힌 구간에서 fx가 gx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긴 거면 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옮기면 되지. 닫힌 구간에서 fx 빼기 gx가 0보다 큰 걸 보여주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고, 그럼 우린 뭐 한다고? 요 녀석의 최소값 찾는다고요. 얘가 0보다 크면 되더라, 이거 보여주면 된다는 거지. 그지? 대신에 이건 우리 1학년 때, 요거는 그냥 참고로 1학년 때 이거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리는 걸로 뭐가 나오냐면 이거랑 다르게 얘는 지금 fx랑 gx랑 비교해서 fx가 더 커요, 그 얘기인데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과 gx2가 이런 관계에 있어요 라고 하면 이건 fx 빼기 gx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f의 최소값이랑 g의 최대값을 따로따로 비교하라는 거야. 최대값이랑 이 두 개를 따로 비교해서 얘가 더 크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이해되죠? 얘는 f랑 g에다 같은 숫자 넣을 거기 때문에 둘이 빼도 같은 숫자 집어넣을 거고, 그래서 그냥 새롭게 하나의 함수식을 만들었다고 보고 얘 전체가 가질 최소값을 보면 된다면 이건 f랑 g에다가 꼭 같은 숫자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f 빼기 g를 만들어 가지고 식을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는 게 얘가 의미하는 건 얘가 f고 얘가 g면 되는 거잖아. 그죠? 똑같은 실수들을 집어넣어 보면 계속해서 f가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되는데 얘는 이런 그림이면 안 된다는 거지. 얘는 f가 가질 수 있는 값, g가 가질 수 있는 값, 이런 그림이어야 돼요. f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g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이렇게 비교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같은 숫자를 집어넣는 건지 다른 숫자를 집어넣는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른 얘기가 되니까 혹시 나올까 봐 요 얘기 하나 더 하고요.
RPM에는 직접 언급은 안 했는데 그 바이블에 보시면 205페이지 잠깐 볼까요? 바이블 205페이지에 보시면 그 맨 위에 약점 휘어잡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엔 뭐가 써 있냐면 x가 a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세요 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x가 a보다 큰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다는 걸 역시나 증명하는 건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열린 구간이어도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해인데 그게 깨진다고 해서 최소값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지? 열린 구간이어도 만약에 fx가 최소값이 존재하면 그냥 이걸로 보여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열린 구간에서 최소값이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최소값을 찾아서 0보다 크다고 할 거야 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경우에 요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고 또 fa가 0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야. 이거 두 개를 이용하면 얘를 증명한 게 되는 거다라는 소리거든요. 이해해보면 이런 거라고. 구간은 그대로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를 x는 a라고 봤을 때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계속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접선의 길이가 계속 양수래. 계속 증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거거든요. 극점이 없는 거잖아요. f'x가 0이 되는 점이 없는 거니까.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쳐다봤더니 계속 증가만 한데 그런데 fa 자체는 0이던가 0보다 크대. 아무리 양보해도 0이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막혀있는 경우라고 생각해보면 a, 0에서 출발해서 접선의 길기 양수 위로 간다고. 그래 놓고 나서 보니 어때? a보다 오른쪽에서 fx는 항상 0보다 크더라 라는 소리예요. 출발 지점이 0인데 그 뒤로 계속 증가만 할 거니까 나머지 다 0보다 커 그 소리 하는 거라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최소값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값 찾아서 0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출발이 0인데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하니까 0보다 큰 거야. 이렇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차이는 뭐라고? 이 구간에서 계속 증가만 하면 최소값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최소값이 필요 없다고. 어차피 출발이 0보다 크고 그 이후로 계속 증가만 하는 거니까.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요거 하나도 머릿속에 같이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그 책에 있는 그림은 이거야. 이게 너무 간단하게 제가 그린 거고 책에 있는 건 이렇게 그냥 3차 곡선 하나 그려놓고 여기를 A라고 했을 때인 거지. 그지? 요 극소점을 A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부터는 계속 증가만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 최소값이라는 게 없지만 어쨌든 따지고 보면 이거보다는 항상 위에만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만약에 A가 헷갈리려나? 차라리 A가 이런 데였으면 비록 열린 구간이라고 할지언정 최소값이 존재하니까 그때는 저거 가지고 생각하면 되고. 그죠? 최소값이 없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엔 그냥 이거 가지고 출발하는 지점이 0보다 크다는 걸 이용해서 그냥 보여주면 되더라. 그런 소리입니다.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 보시면 되고 실제로 문제로 가도요. 이 정도가 다예요. 더 이상 뭐 어려운 게 나오지 않아요. 아이고. 이제 유형 5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은 방정식이죠. 유형 5번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에서인데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는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뭐 짝수차 함수만 나오겠죠. 4차거나 2차거나 이런 애들만. 그래서 뭐
푸는 건 저 위에 거 풀 건데 요거 눈으로만 잠깐 보면 569번 같은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랬거든요. 보니까 k 여기 마지막에 하나만 있죠. 그러면 물론 원래 해야 하는 건 좌변에 있는 거 최소값 찾아가지고, 최소값이라는 건 지금 4차 곡선이니까 그래프 그려보는 게 가장 간편하고요. 어쨌든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고, 아마 극소값이 두 개가 있겠죠. 순서대로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극소값 둘 중에 더 작은 녀석 찾아가지고 걔가 0 이상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얘도 지금 K라는 녀석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면 K만 놔두고 나머지 우변으로 다 넘겨.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우변에 있는 거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4차고 최고차 한계수 음수니까 아마 요 따위로 생겨 먹었을 텐데, 뭐 정확히 이렇게 했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겼을 텐데, K가 뭐 하면 된다고?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보다 더 K가 위에 있으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 우변에 있는 녀석의 최대값 찾으세요 라는 말이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제일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대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보시면 요거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른데, 왜 조금 다르냐면 얘도 이상한 문자가 하나 들어있죠. A라고. 근데 이건 얘만 남기고 넘길 수가 없어요. 뒤에 X가 달려있거든. 그지?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다 끌어안고 갈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보이라고 했고 4차니까 최소가 존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x 더하기 48 이렇게 생긴 녀석을 fx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된다고. 그지? 그래프 그리자고요. 미분해야 되고요. 4x 세제곱 빼기 4a 세제곱. 얘는 상수하니까 날아가죠.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보면 x는 a 요거 딸랑 하나밖에 없죠. 뭐 4는 약분 될 거니까 x-a로 인수분해 되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f'x가 0이 되는 점이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서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 얘기하는 거죠. 극점 하나밖에 없는 거. f'x가 0이 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 물론 얘가 이렇게 생긴 건지 이쪽에서 꼬불통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한 번만 꺾여지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요점 x좌표가 a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최소값은 어디라고? 여기라고. fa. a 대입해보면 누구야? a 4승 빼기 4a 4승 마이너스 3a 4제곱 더하기 48이에요. 얘만 0보다 크면 되더라 라는 소리죠. x축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으면 된다고. 그지? 그럼 요 부등식을 푸세요 라는 말이고요. 3 날리면 되죠. a 4제곱이 3, 16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a 제곱은 4보다 작은 거죠. 이거 마이너스 4보다 크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제곱이라서 당연히 마이너스 4보다 큰 거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요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되더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뭐 무슨 산수를 틀린 거야? 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찾아보시면 될 거라고요. 최소값 찾는 문제다 였습니다. 그죠? 됐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범위가 주어진 경우인데, 이게 구간이 열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열린 구간이든 닫힌 구간이든 일단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x가 2보다 클 때 저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일부러 헷갈리라고 저렇게 나온 건데 헷갈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우린 뭘 하면 되냐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잘 이항을 해보시면 된다고요. 보면
결국 필요한 건 K니까 K만 놔두고 다 넘길 거예요. 그럼 우리는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이거 만족하도록 하는 K 찾으세요 라는 말이고요. 우변에 있는 녀석을 fx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K가 더 크대. 그 말은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 찾아보라는 거지. 그거보다 K가 더 크면 만족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최대값 찾아보세요. 그런 소리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도 역시나 그래프를 그려보면 f'x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 그래서 0이 되는 걸 찾아보시면 0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 0하고 2니까 극소 먼저 나오고 극대 나오는 거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네요. 그죠? 그런데 주어진 구간이 2보다 크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거네요. 그죠?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지? 하지만 K가 요거보다만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K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저 부등식 성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극대값이 얼마인지 정도는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극대값은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에 12를 더할 거니까 4예요. 그죠? 그래서 K가 4보다 크면 되고요. K가 딱 4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죠? 구멍이 뻥 뚫렸거든요. 출발하는 지점이 K가 딱 4여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X에 2를 못 넣거든요. 2보다 큰 거기 때문에 2,4는 그림에 표시는 했지만 실제 노란색 그래프에 2,4는 존재하는 점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K라는 게 4보다 크면 되는데 같아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값이 4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괜찮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말했지만 열린 구간이냐 닫힌 구간이면 당연히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 있을 거고 열린 구간이라고 해도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찾을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걸로 풀든 당연히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출발하는 거야. 그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경우인지 대번에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활용인데 뭐 하나 풀어볼까요? 이거 말이 좋아서 활용이지 아까 했던 거랑 완전 똑같거든요. 그림 그리면 끝나는 거야. 닫힌 구간 0, 2에서 저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얘도 식이 두 개로 쪼개져 있지만 사실상 뭐 하라는 거냐면 어차피 여기에다 같은 숫자 넣을 거니까 K만 남기고 나머지 다 넘기라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K는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그래서 요 K를 일일이 넘기고 나머지 우변으로 넘기자고요. 그러면 X가 0 이상 2 이하야. K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글씨 왜 이러는 거야?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죠. 저 구간에서 이거 만족했으면 좋겠다 이고요. 이번엔 밑에 있는 거랑 다르게 닫힌 구간이야. 최대값, 최소값 무조건 존재하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걸 fx라고 보면 우린 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찾는다고요. 닫힌 구간이니까 최대값은 무조건 존재할 거거든. 어쨌든 그림 그려보면 f'x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이고요. 0 되는 거 찾아보시면 x는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야. f'x가 0 되는 게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런 그래프는 이런 모양새로 그려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요. 근데 구간이 주어지기를 0에서 2라고 그랬거든요. 0은 마이너스 1이랑 1 딱 사이에 여기가 0일 거고
2는 대충 어디쯤에 있을 거냐면 여기가 2예요. 극소, 극대, 다시 극소랑 같아지는 게 2대 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 구간이라고 치고 살아남은 게 누구냐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 살아남아요. 근데 우린 뭘 하고 싶다고? K가 저거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고. K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어딜 찾으면 돼? 극대값 찾으면 되네. 극대값은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에요. 그쵸? 그래서 K가 1보다 크면 되고요. 보면 여기 지금 등호 들어가 있네. 그죠? 딱 같아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 부등식이 성립하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잘 그려보시면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만 연습을 주구장창 하셔도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나오는 주제는 속도와 가속도인데 이거 이제 그 과학 할 때 물리인가? 요즘도 물리죠? 물리 시간에 이런 거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던 아니면 1학년 때 방정식 풀 때 하던 거속시라는 거 있죠? 거리와 속력과 시간. 그거랑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보통은 이게 아니고 거리, 속력, 시간.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1학년 때는 적어가지고 풀었는데 여기에서는 거리라는 표현도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표현 자체가 거리가 아니라 위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고 되어 있고요. 뭐 시간도 쓰긴 씁니다만 시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차이를 조금씩 비교를 해보자면 시간은 시각과 시각의 간격이야. 그죠? 그래서 그걸 시간이라고 하는 거야. 시각은 지금이 몇 시 몇 분 이거 얘기하는 게 시각이에요. 그죠? 거리라는 건 내가 움직인 거리.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그게 거리고요. 위치는 딱 이 지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어딘가 있어야 돼요. 거리라는 건 나중에 적분할 때 나오겠지만 내가 움직인 거리. 그러면 출발에서부터 도착까지의 거리거든요. 그런데 위치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아니고 나의 위치가 어디냐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는 속력이랑 속도인데 속력은 그래서 거리랑 시간이랑 관련이 있어요. 움직인 거리라는 건 가장 간단하게 우리 수직선에서 점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거리는 일로 가는 것도 움직이는 거고 이리로 가는 것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양수로 취급하고 얘도 양수로 취급해요. 움직인 거니까.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왔다 갔다를 100번쯤 했어.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왔다고. 그럼 나는 엄청 많이 움직였죠. 내 칼로리가 소모가 됐잖아요. 평균 속력이라는 것도 존재하겠죠. 내가 1시간 동안 이거 얼마나 되냐? 한 10m를 한 10번쯤 왕복했어. 10번밖에 안 돼? 100번쯤 왕복했어. 그럼 1000km를 움직인 거잖아요? 1시간 동안 1000km 너무 빠르네. 1000m를 움직인 거잖아요. 시속 1km 정도면 되겠다. 그죠? 그 정도 움직인 거니까 내가 움직였으면 평균 속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내 위치는 그래서 1시간 전이나 1시간 후나 내 위치는 그대로잖아요. 위치가 변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속도라는 건 뭐냐면 내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랑 관련이 있거든요. 내 위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는 빵이에요. 속력은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속력이라는 걸 발생해요. 거리는 계속 카운팅을 할 거거든. 근데 내 위치는 저리로 가는 건 양이고 이리로 가는 건 음이야. 예를 들어서 수직선 나타내보면 오른쪽은 양의 방향이고 왼쪽은 음의 방향이거든. 왔다 갔다를 막 하면 다시 돌아와 버리면 내 위치의 변화량은 빵이 된다고. 속도는 내 위치의 변화량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속도라는 단어는 미분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다 그랬어요. 미분 맨 앞에서 우리 뭐 배웠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평균 변화율이 뭐였죠? 그래 내가 할게.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분의 변화량 그래서 변화율 그랬다고요. 그죠?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만큼 떨어진 거 이만큼 떨어진 거 라는 건데 얘를 이 단원에서 뭘로 가져오냐면 평균 속도라고 이야기해요. 평균 속도. 이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건 뭐냐면 델타 T분의 델타 X. 여기서의 T는 시각이고요. X는 위치예요. X를 보통 위치로 표현하는 이유는 말했지만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 원점이라고 했을 때 점 P의 위치를 X라고 보는 거여서 시각 T일 때 점 P의 위치가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T는 시각, X는 위치인데 그러니까 델타 T라는 건 시각의 변화량, 시간. 델타 X는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소리가 돼요. 그게 평균 속도다라는 뜻입니다.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거예요. 평균적인 위치의 변화율, 그게 평균 속도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평균 변화율이고 얘는 왜 배웠냐 하면 미분계수 때문에 순간 변화율 때문에 한 거잖아요. 얘를 뭐 할 거라고 이제 미분할 거라고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뭐 하는 거다? dx분의 dy 미분한 거다 그 얘기예요. 해보면 얘가 뭐 되는 거라고? 순간 변화율. 물론 이런 표현은 잘 안 쓴다고 그랬죠. 얘보다는 우리 얘를 이제 미분계수 이렇게 많이 불렀다고요. 그럼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평균 속도도.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dt분의 dx 얘가 뭐 되는 거냐면 순간 속도 되는 거예요. 평균 속도랑 다르게 이제 순간 속도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그래서 우리 보통 기호로 뭘 쓰냐면 v를 써요. 벨로시티 할 때 v고요. 시각에 관한 함수다 그래서 t를 보통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얘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순간 속도인데 뭐 순간 속도라는 표현도 잘 안 씁니다. 그냥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속도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밑밥을 막 던진 거예요. 시각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시각이 변하고 위치가 변해. 그냥 따져보면 평균 속도인데 그 시각을 줄이면 순간적인 속도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하기 귀찮으면 이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구나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예 이런 표가 RPM에도 아마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표가 있거든요. 보통 위치 함수를 x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시각에 대한 함수로 xt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요. 속도라는 건 보통 v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보시면 가속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가속도는 그냥 속도를 또 한번 미분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가속도가 뭔지는 알고 있죠? 속도라는 건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율이고요. 물론 순간적이지만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한 번 더 미분하면 된다고. 보통 이제 가속도는 A로 표현하는데 왜 우리 단위를 생각해 보면 위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 뭐야 이거 미터. 속도는 미터 퍼 세크잖아요. 시간으로 나눴다고 사실은 미분했다는 얘기고요. 가속도는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9.81 맞나? 오랜만에 기억도 안 나네. 중력 가속도.
맞죠? 나 그래도 됐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좀 전에 우리 속력 이야기도 했는데 속력이라는 건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구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딱딱한 표현인데 그래서 벡터냐 스칼라냐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던 건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그 과학 수업할 때? 수학 수업 말고 과학 수업할 때 별로? 속도라는 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양수고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음수예요. 생각해보면 속도는 누구랑 관련이 있다고? 미분계수랑 관련이 있다고. 근데 미분계수는 즉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라는 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 내가 이쪽 방향으로 뛰면 양수인 거고 이쪽 방향으로 뛰면 음수인 거라고. 근데 속력은 그렇지 않아요. 움직이기만 하면 속력은 카운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속력은 양수고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양수예요. 그래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되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얘는 뭐 따로 기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요 표는 아마 그 RPM에 보시면 82쪽에 요 위에 건 나오죠. 이렇게 위치, 속도, 가속도 정도는 나오고요. 바이블에도 보시면 약간 요런 식으로 나오네요. 세로 모양으로 이렇게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식으로. 결국 기억하셔야 될 건 요거 미분하면 얘 되고 요거 미분하면 얘 된다 이거요. 이거 나중에 수학2 제일 마지막에 하시면 정적분의 활용의 제일 마지막도 위치와 거리거든요. 거기 가면 이거 또 나와요. 이거랑 똑같은 표. 예고를 하자면 거꾸로 가는 게 적분이기 때문에 이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겨먹은 표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 대한 위치가 어쩌고 저쩌고일 때 속도를 구하세요. 속력을 구하세요. 그런 거거든요. 뭐 T가 3일 때의 속력을 구하세요. 그럼 마치 X가 3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죠? 뭐 위치가 최고일 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 때 위치를 구하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 값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아무튼 이따 문제 풀러 가서 보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표현이 위치고 속도고 시각인데 걔네들을 우리가 알고 있던 걸로 다 바꾸면 구하라고 한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매칭만 잘 시킬 수 있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속도, 가속도는 요거 두 개를 잘 연결해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미분을 하겠다라는 건 변화율을 살펴보겠다. 순간적인 변화율을 살펴보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속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도 나와요. 예를 들면 시각에 대해서 변하는 녀석이기만 하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아주 엄밀히 따져서 속도라는 건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거든요. 대한 변화율. 그래서 위치를 시각으로 t로 미분하는 거라고요. 근데 위치뿐만 아니라 아니 길이, 뭐 넓이, 부피, 무게 등등등 아무튼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녀석을 함수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미분해서 변화율을 다 구할 수 있다고요. 고맙게도 속도를 구하세요 할 때는 위치 함수가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어진 함수 미분해가지고 뭘 때려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길이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은 요 길이나 넓이나 부피, 무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식을. 그래서 그거 하나가 조금 더 추가가 되는데 이거를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겠다는 건 결국 t 초후 혹은 t 분 후, t 초후의 상황이 어찌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t에 관한 식으로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 초후의 상황이 어찌 되는지를 살펴서
얘네들을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고 그걸 t로 미분하시면 변화율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문제로 가서 보면 그냥 대표 문제를 보죠. 577번이고요.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저렇게 생겼대요. 위치가 X고 T는 시각이고요. 시각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지죠. 시각이 딱 주어지면 알아서 위치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뭐 물어봤냐면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래요. 속도를 구하래요.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미분계수 구하라고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서의 미분계수?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야? 위치가 0일 때라는 소리겠죠. 위치가 0일 때의 t를 찾아서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세요. 그 얘기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얘기라고. x축 이거 그림을 그렸을 때 t축, x축이라고 치고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마지막으로 t축이랑 만나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라는 뜻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봐. 얘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x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얘는 t, t-2, t-3 이렇게 아예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걸 t축이라고 보고 이걸 x축이라고 봐야겠죠. x는 어쩌고 저쩌고 ft니까. 만나기를 0이랑 2랑 3에서 t축이랑 만나고 최고차함계수 양수래. 그럼 생긴 모양이 이렇게 하겠죠. 그죠? 얘가 x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x는 ft라고 쓰면 되겠다. 밥시가지 됐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물어본 건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야. 원점을 지났다는 건 위치가 0일 때라는 뜻이에요. 그죠? 마지막으로 위치가 0일 때의 t를 찾아서 그때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찾아보세요. 그런 뜻이라고요. 이거 찾으란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의 t가 얼마냐면 3이고요. 왜냐하면 0하고 2하고 3이니까. 구하라고 한 건 뭐다? 요거 미분해서 3을 대입하세요 라는 뜻이라고요. x를 미분하시면 얘가 v라고 했는데 이건 3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6 마이너스 10t 더하기 6 요렇게 이었고요. 구하라고 한 건 3초일 때 속도 27 빼기 30 더하기 6이니까 3이구나 라고 찾아지네요. 맞죠? 그죠? 그래서 속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3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쟤는 뭐 단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히 미터퍼세컨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변화율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인지만 잘 매칭을 시켜보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싹 복습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멘트들만 쭉 좀 보고 가자면 그냥 다 하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멘트들만 좀 보고 가자면 첫 번째 건 방금 풀었고요. 보시면 얘도요.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t가 어쩌고 저쩌고 속도가 10인 순간에 위치 물어봤어요. 속도가 10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10인 순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10인 순간에 y 값이 얼마니? 함수 값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고요. 참고로 속도 가속도에서 시각 t는요. 당연히 양수만 취급하는 거예요. 원점을 출발하여잖아요. 그럼 그 전의 상황은 모른다고. t가 0보다 작은 건 고려하는 게 아니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그래서 시각 속도가 10이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10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때 함수 값이 얼마니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똑같네요. 속도가 25인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25인 순간이야. 그때 가속도는요. 그냥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t 찾아서 넣어보시면 되고요. 속력 얘기가 나왔는데 속력 하나만 풀어볼까요? 이것도 하나 풀고 갑시다. 582번은 속력이거든요. 물어본 게. 그래서 이거 골라봤는데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속도에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하라는 거냐면 요거 그림 그려가지고 절대값 씌운 다음에 여기서 최대값 구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죠? x가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더하기 16t인데 이걸 ft라고 했을 때 결국 뭐 하면 된다고? 이거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그려보고 접어 올리라고요. 그려보면 f't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16이고요. 0 되는 걸 찾아보면 8하고 2죠. 그 마이너스가 여기 붙으면 되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랑 8에서 0이 될 건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8이에요. 그럼 0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말했지만 이거보다 왼쪽은 우리는 고려하지 않아요. t가 음수인 걸 신경 안 쓰니까. 생긴 모양은 이렇게고 하필이면 이거 0,0도 지나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위치 함수라고 살아남은 게 누구밖에 없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밖에 없다고요. 이 상태에서 0에서 5로 잘라보래요. 0, 8인데 0에서 5로 자르면 뭐야? 그냥 여기잖아. 속도랑 속력이랑 똑같네요. 속도가 계속 양수니까. 그죠? 0에서 5 사이에서 최대값 찾으래요. 여기네요. 그죠? 그때 시각 찾으래요. 그때 시각은 얘가 5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그래서 t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밑에 있을 줄 알고 했는데 밑에 있는 게 아니네. 혹시 만약에 밑에 있었으면 접어 올리시면 되겠죠. 절대값 씌우면 된다 그 얘기예요. 다음 유형은 운동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 방향이라는 건 말했지만 속도라는 건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건 얘가 속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세요. 그런 소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운동 방향을 바꾼대.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건 전진하다가 후진하거나 후진하다가 전진했다는 거고 그 말은 속도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거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 그런데 속도는 뭐였다고? 미분한 거였다고. 미분 개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대. 증가하다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극대라고. 그죠? 운동 방향이 후진하다가 전진했대. 그럼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 거야. 도함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다고. 감소하다 증가했다고. 극소라고. 그지? 근데 얘는 그냥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했으니까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구분하지 말고 어쨌든 극점이야 라는 뜻이라고. 증가하다 감소했거나 감소하다 증가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점 P의 두 번째 극점 찾아가지고 그때 T를 찾으시고 가속도는 X를 두 번 미분해서 거기다 대입하세요. 그런 뜻이 되겠죠. 그쵸? 그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엔 극점 찾으라는 이야기다라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말로만 숫자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588번인데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움직인 거리가 이거래요.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하거든요. 움직인 거리에 관한 식이 나왔어. 얼마나 움직였니? 그러니까 우린 t만 찾으면 되죠. t 찾아서 대입하면 답 나올 거잖아. 그죠? 근데 그 t가 누구냐? t에 대한 힌트가 뭐냐면 정지할 때까지인 거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각을 찾아야죠. 시간을 찾아야죠. 도대체 t가 얼마일 때 정지했는지는 속도가 0이다. 가지고 찾는 거지 뭐. 위치라며. 움직인 거리라고 했지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후진할 리는 없으니까. 전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움직인 거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위치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미분했을 때 속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가 0일 때의 t를 찾으시면 그게 움직일 때까지, 아니,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될 것이고 그 t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속도가 0일 때까지를 보겠다 하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도 이거 중학교 때는 아닌가? 아무튼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40m 높이에서 20의 속도로 위로 던졌더니 높이가 이렇게 생겼대. 높이에 관한 식이 나와 있어. 땡큐. 뭐 물어봤냐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 물어봤어요. 높이를 물어봤다는 건 그냥 이거 물어본 거잖아. 속도를 물어봤으면 미분하면 되고 가속도를 물어봤으면 2번 미분하면 되는데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럼 t에다 뭐 집어넣어야 될지만 찾으면 되죠. 문제가 뭐야?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사실상 최대값 찾으세요라는 말인데 이제 여기는 우린 이차함수를 푸는 게 아니고 미분 풀고 있는 중이니까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라는 건 힌트가 뭐라는 소리예요?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거죠. 올라가다가 멈추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올라가다가 멈췄대. 이 점을 찾을 방법은 뭐다?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다. 다시 말해서 순간적인 속도가 0이라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가면 여기서 살짝 멈췄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치?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될 때의 t가 얼마인지를 찾아보라 그런 얘기죠. 그 t를 대입하시면 최대값이 될 것이고. 그렇죠? 12가 마지막인가? 마지막에 보시면 유형 12인데요. 너무 대표적인 녀석이에요. 근데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모든 책에 다 이 예제가 나오거든요. 교과서 당연하고요. 심지어 정석도. 가로등 밑에 사람은 지나가는 거. 그림을 좀 보면 이런 건데 야 이거 아니 우린 상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긴가? 4m 높이에 가로등이 있고요. 1.6m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물어보고 있는 건 그림자인데 그림자는 이렇게 생기겠지. 여기를 딱 때려서 그림자가 생길 거잖아요. 여기가 그림자라고요. 근데 이 똑같은 그림 가지고 물어보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뭐 물어봤니? 그림자 끝의 속도. 이거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완전히 똑같은 그림으로 완전히 똑같은 식으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할 텐데 그림자 끝의 속도라는 건 이 점이지 이 점. 이 점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점에 해당하는 t에 관한 식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걸 미분해야 그림자 끝의 속도가 나올 거라고. 어떻게 찾는다고? t초 후에 그림자 끝의 위치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요. 얘는 t초가 아니라 t분이죠. t분 후에 요 점의 위치를 나타내 보세요. 그 얘기예요. 참고로 t가 빵일 땐 요 사람이 딱 여기 밑에 있었을 거니까 그냥 t가 빵일 땐 얘도 빵일 거고요. 그 이후로 t분 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가로등 바로 밑에서 매분 100m의 속도로 움직인대. 그럼 t분 후에는 여기가 100t가 되겠죠. 가로등 바로 밑에서 매분 100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t분 후면 이 길이가 100t가 되었을 거라고. 그렇죠? 요 길이가 100t라는 건 그럼 요 길이는 얼마란 이야기인 거야? 숫자 좀 더럽네. 뭐 K? 라고 보면 직각삼각형 두 개 닮았잖아요. 그죠? K 대 1.6은 K 더하기 100T 대 4. 비례식 푸시면 되겠네요. 그죠? 4K는 1.6K 더하기 160. 요거 넘어가면 2.4냐? 2.4K가 160, K는 2.4분의 160. 10씩 곱하고요. 24분의 1600, 4로 나누면 8로 나누면 3, 8이 24, 8, 26 이렇게 생겼네요. K는 3분의 200이네요. T 어디 갔냐? T는 다 빼먹었어. T. 그래서 요 부분에 T분 후의 길이는 3분의 200T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럼 T분 후 요 점의 위치는 3분의 500T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요 점의 위치는 3분의 500T가 될 거니까 속도 물어봤어. 미분하라는 이야기죠. 미분하면 누가 남아요? 3분의 500 남겠지. 그지? 답은 3분의 500이다 그 얘기예요. 밑에 오는 거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도 생각해보면 T분 후에 그림자 길이가 얼마인지 보라는 거지. 그림자 길이는 누군데? 이거지 이거. 변화율 구하래. T분 후에 그림자 길이 얼마였다고? 3분의 200T. 미분하라고. 3분의 200이라고요. 그래서 그림자 길이 변화율은 3분의 200 미터 퍼 미닛 이렇게 되겠죠. 이건 너무 쉬우니까 다른 거 하나 더 합시다. 이거. 잠깐만. 넓이의 변화율. 이거는 좀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저거는 니들이 해야 되고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 하면. 문제 읽어봐.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는지. 이런 원뿔 모양의 그릇에다가 물을 넣을 건데 매 초 1cm씩 올라가도록 물을 집어 넣을 거래요. 수면의 높이가 5가 되는 순간에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여기서 제일 많이 한 실수는 뭐냐면 수면의 높이가 5라고? 그러면 그걸로 밑변의 길이를 구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어. 부피를 구하면 어쩌겠다고. 구하라고 한 건 변화율인데 부피를 구하면 어쩌겠다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거든. 근데 함수값을 구한 거야. 함수값이랑 접선의 기울기는 아무짝에 상관이 없어요. 그죠? 수면의 높이가 5일 때 부피 구할 수 있지. 그건 초딩들이 푸는 문제고요. 우리는 변화율을 구해야 된다고. 그럼 얘를 먼저 볼 게 아니라 t초 후에 부피가 어찌 생겼을지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걸 미분해서 적당한 t를 대입해야지. 그래야 변화율이 나온다고. 높이가 5일 때의 부피를 찾는 건 함수값을 찾는 거야. 함수값을 찾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미분 계수 찾아야 된다고. 접선의 기울기. 그지? 함수값 찾지 마세요. 그래서 뭘 생각할 거냐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t초 후 부피
찾아야 돼. 근데 보면 물이 채워지기를 이제 원뿔의 모양새로 부피가 채워질 거잖아요. 그죠? 원뿔의 부피 어떻게 보죠?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지? 설마. 앞에 숫자 뭐 있죠? 숫자 뭐 있다고? 뭐 있는데? 3분의 1. 3분의 1. 이야! 3분의 1. 파이. R제곱. H. 원기둥의 3분의 1. 왜 3분의 1인지 혹시 기억나? 이거를 수학적으로 여러분한테 증명해 주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는 여러분 교과서에서 빠졌는데 몇 년 전에는 구분부적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정적분해, 부정적분해, 적분해, 정적분해. 그거 가지고 증명하면 여기가 3분의 1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설명 안 해주고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원기둥 모양의 수조에 원뿔을 넣었다 빼면 물이 3분의 1 줄어요. 그래서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야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뿔 모양의 부피는 기둥 모양의 부피의 3분의 1이에요. 항상.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t초 후의 부피는 그래서 보시다시피 3분의 1 파이 r제곱 h인데 시간이 변하면 부피가 변하겠죠? 뒤에 와서 보면 분모에 있는 숫자 3이랑 파이는 상관없죠? t에 관한 함수가 아니야. 그런데 반지름은 시각이 변하면 변하죠. 높이도 시각이 변하면 변하죠. 그러니까 r과 h 모두 t에 관한 함수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t초 후에 반지름 r, t초 후에 높이 h 이거 모두 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다 다 쑤셔 넣으면 v가 t에 관한 식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t초 후에 반지름은 얼마니? 높이 먼저 할까요? 높이에 관한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t초 후에 높이 얼마예요? 매초 1cm의 비율로 높아지도록 이라는 소리니까 t초 후에 높이는 t입니다. 그냥. 그죠? 1t잖아요. t. 그죠? 반지름은 t초 후에 반지름은 높이가 t니까 반지름은 이렇게 생겼지롱. 왜? 닮았거든. 단면을 생각해보면 삼각형이잖아요. 반지름이 6이고 높이가 18인 t초 후에 물이 찼어. 요만큼 찼다고 쳐봐요. 이 길이를 지금 t라고 한 거야. 그럼 얘는 3분의 t여야죠. 닮은 삼각형이니까. 그치? 계속 저 원뿔의 모양을 유지한 채로 물이 채워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t초 후에 높이와 t초 후에 반지름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t초 후에 부피는 3분의 1 파이 r제곱 h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27분의 파이 t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얘가 t초 후에 부피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쵸? 그럼 이제 부피의 변화율은 뭐 하면 된다고요? 미분 dt분의 dv 이렇게 쓸게요. 얘는 3 내려갈 거니까 9분의 파이 t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이거 그냥 t로 미분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물어본 건 뭐야? 높이가 5일 때의 변화율. 높이가 5일 때의 t는 얼마야? 5겠지 뭐. t초 후에 높이는 t라며. 높이가 5가 됐다는 건 5초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5 대입하세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높이가 5일 때의 부피의 변화율은 9분의 25 파이.
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부피 변화율이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생겼겠죠. 신나죠? 미분의 제일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식을 찾아서 미분하시면 된 녀석이에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풀어보면 골치 아프겠죠.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한 내용이어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대표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딸려있는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요. 이거 손으로 풀어보지 않고 집에 가시면 또 외계어야. 그리고 이거 사실은 처음 듣는 친구는 정말 진짜 완전 외계어고요. 한번 풀었던 사람들도 좀 어려워요. 활용이잖아. 속도 가속도라는 것 자체가 그냥 통째로 미분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활용 단어는 원래 여러분도 싫어하는 거고. 어려워서. 어려운 주제인 게 맞다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 맞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연습을 좀 하도록 하세요.